선생님, 부부 문제나 외도로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잠자리에 불만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잠자리를 잘하는 여자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이 성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잠자리를 성기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부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잠자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테크닉에 집착을 하시는데요. 이 테크닉에도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잠자리를 잘한다는 거는 성기 결합이 많이 있느냐 또는 테크닉이 얼마나 좋으냐, 뭐 야동 배우처럼 뭐 진짜 뭐 물레방아 무슨 풍차 뭐 이런 어떤 체위를 할 줄 아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잠자리는 서로 사랑을 하는 행위고 그 사랑을 몸을 통해서 소통하는 행위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잠자리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과 내 남자와 애착이 잘 되고 내 남자와 내 남편과 사랑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잠자리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랑을 잘 하고 애착을 잘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그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제 애착과 사랑은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하냐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기가 딱 나면 젖 먹죠. 그게 구강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배변 훈련을 합니다. 그걸 항문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막 자율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놀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남근기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 발달 심리학자들은 이제 운동기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잠재기, 이게 사춘기예요. 잠재기가. 그러면서 구강기, 항문기, 운동기, 잠재기. 그럼 잠재기에 왔죠. 그러면 구강기, 항문기, 운동기 때 배웠던 이 애착 패턴이 사춘기에 오면서 과도기를 겪어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부모님과 애착이 돼 있다고요. 사춘기를 기점으로 어떻게 되냐면 애착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 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애착을 했던 게 사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래서 어릴 때 애착이 잘 된 사람이 성인이 돼서도 부부 생활도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애착이 발달 단계 중에 억압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행위를 잘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하면 각 단계별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구강기 때는요, 엄마 젖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유예요. 엄마 젖을 잘 먹으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사랑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근데 엄마 젖을 잘 못 먹고 거기에서 이제 분리의 경험이 있어. 그럼 불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애착을 안 하고 자꾸 의심되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사랑? 나 그런 거 믿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럼 사랑을 믿지 않는데 성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관계를 이들은 회피합니다. 구강기 때 억압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성격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신, 사랑에 대한 불신이 크고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회피적입니다. 성관계 당연히 안 되죠. 자, 항문기 때 가면은 중요한 게 이제 배변 훈련하는 겁니다. 배변 훈련하는 건 뭐냐면 오줌 싸고 똥 누는 거예요. 자, 자기가 똥오줌을 누려고 할 때 처음부터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저귀도 찾다가 기저귀도 떼다가 이불에다도 오줌 쌌다가 막 어디 흘리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죠. 그럴 때 부모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그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넌 이것도 못하니? 하면서 혼을 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그때 수치심이 생겨요. 그럼 수치심이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냐면, 내가 사랑을 한다거나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그걸 감춥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줌을 누면은 엄마한테 되게 혼날 것 같아. 내가 똥을 누다가 잘못 누면은 엄마한테 되게 혼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참죠. 그게 수치심이에요. 자기 욕망을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 또는 어떤 성행위에 대한 욕구들, 이런 것도 참는 거예요. 그럼 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하더라도 불감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운동기인데, 이 운동기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근기라고 불렀어요. 이 운동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크면서 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런 식이에요. 애들이 이제 좀만 크면은 밥 먹으러 할 때 엄마 내가 밥 먹어볼 거야 이러죠. 뭐 옷도 이제 애들이 잘 입지도 못하는데 엄마 내가 이 옷 내가 입어볼 거야. 꺼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막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일 때 엄마가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조금만 더 해볼까 이래야 되는데, 밥 먹다가 이렇게 흘려. 엄마가 아유 엄마가 다 해줄게. 야 너는 못하잖아. 이러면서 해줘요. 그럼 이들은요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아이고 내가 실수하면 엄마 힘들게 하잖아.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린 시절에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다고. 그런 이야기의 뒤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네가 무언가를 하면 날 힘들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그런 이야기 들을 수는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그 이야기가 거의 만성적으로 계속 들었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보통 크면은 눈치 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남들한테 다 맞춰주는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성관계를 할 때 침대에서 어떻게 해요? 파트너의 욕구를 채워주는 데만 집중이 돼 있다고. 나는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대에서도 재미가 없다. 이제 잠재기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사춘기로 넘어가는데 잠재기는 뭐냐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프로이트 얘기로는 성욕이 좀 줄어든다고 해요. 성욕은 없다, 그게 감춰진다. 대신 뭘 배우냐면 사회화를 배우는 겁니다. 근면 성실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생활. 규칙을 배우고 내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성과를 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이제 부모가 이제 과잉 보호를 한다거나 또 억압을 해. 혼을 많이 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열등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초등학교 입학해보니 우리 집이 다른 집과 좀 다르더라. 다른 애들은 예쁜 옷을 입고 오는데 나는 옷이 안 이쁘더라.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학교를 가서 과외를 받아가지고 뭐 수학을 잘하는데 나는 뭐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걸 못 시켜줘서 성적이 낮더라. 열등감을 팍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열등감이 사랑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질투. 굉장히 질투하죠. 이들은 질투가 굉장히 많아요. 질투가 굉장히 많다. 그럼 난 열등감이 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근면성실성이 억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잠자리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네가 알아서 나한테 맞춰봐라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봐 한번. 그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한 거죠. 잠자리를 통해서. 그럼 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기, 항문기, 운동기, 잠재기를 거치면서 발달이 계단처럼 하나씩 차곡차곡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계단이 없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오늘 주제가 잠자리 잘하는 여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럼 잠자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단계. 구강기, 항문기, 그리고 운동기, 잠재기 올라오면서 이 계단이 잘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인간과 사랑과 애착의 신뢰감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춘기 이후로 넘어가서 이성과 관계를 맺어도 안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4가지 발달이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네. 이 발달이 조금 억압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상담 받으시고요. 심리치료 받는 게 제일 빠르세요. 네, 상담받고 심리치료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문제를 잘 알고 오신 경우에 더 빨리 해결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혼자 좀 해결해 보고 싶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내가 잠자리가 왜 안 됐고 그 이유는 애착이 잘 안 됐고 애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성장 과정의 이런 단계에서 내가 억압이 됐구나. 이런 걸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과거야 어찌 되었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첫째, 내 남자를 사랑하십시오.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하세요. 근거 없이 내 남자 그냥 사랑하십시오. 근거를 가지고 사랑하지 마시고 근거 없이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근거가 있어야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내 건강하지 않음을 유지하려는 거니까 그런 거 포기하시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근거 없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남자를 근거 없이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다. 재밌을까요? 아우 싫죠. 네, 내가 싫어하는 남자와 관계를 맺어. 소름 돋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잠자리를 잘하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와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근데 근거를 가지고 사랑을 해. 또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잠자리를 잘 할 수도 없고 애착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애착의 존재는 근거 없는 사랑이다. 네, 건강한 사람들의 사랑법입니다. 두 번째, 잘 놀아야 됩니다. 이제 침대 위에서 이제 노는 행위잖아요. 침대 위에서 노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잘 놀아야 돼요. 제가 이 노는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 놀라는 게 뭐 날라리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놀이터에서 놀 때 모습을 보세요. 걔네들은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 뛰어놀아요. 막 헉헉거리고 숨이 넘어갈 때까지 막 뛰어놉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교우관계를 맺는 거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자 에브라임 매슬로우는 픽 익스피리언스, 절정 경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꼭대기에 올라선 마치 산 정상에 올라서는 거예요. 노는 그 에너지가 막 그 절정을 찍어서 칵 하고 넘어갈 때까지 노는 거예요. 그 절정 경험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리학자 에브라임 매슬로우는 마치 성관계를 할 때 오르가즘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잘 못 노는 사람은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일단 잘 놀았으면 침대에서도 잘 놀아야 됩니다. 이 성관계 행위를요 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 섹스를 잘하는 여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냥 일이야. 근데 난 재밌게 놀 거야.
그럼 놀인 거예요. 우리가 놀 때 어떤 승부욕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승부욕이지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전국 재패를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전국 재패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에요. 즐겁지가 않아요. 똑같은 농구를 하더라도 우리니까 농구하면 그냥 재밌고 많은데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일이야. 별로 즐겁지가 않아. 그런 것처럼 섹스를 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섹스도 놀이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내가 어떤 테크닉을 잘해야지, 이 남자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만족스럽게 해줘야지, 이런 목적을 내려놓고 그냥 놀아라.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